봄이 되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 겨울도 아닌데 왜 이렇게 피부가 가렵나 싶으셨죠? 사실 봄에는 피부 장벽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차분히 설명해 볼게요. 엄마, 아빠, 봄에 피부가 가려워지는 데는 우리 몸 바깥, 즉 환경적인 이유가 먼저 있어요. 봄이 되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잖아요. 낮에는 꽤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갑자기 쌀쌀해지고요.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해지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특히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는 피부의 가장 바깥 보호막이 이런 온도 변화에 쉽게 흔들려요. 피부 장벽은 외부 자극을 막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조금만 건조해져도 가렵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봄하면 황사와 미세먼지도 빠질 수 없죠. 봄철에는 중국에서 건너오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특히 많아지는데 이것들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미세먼지는 입자가 아주 작아서 피부 표면에 쌓이면서 모공을 막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도 해요. 최근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꽃가루 성분과 결합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훨씬 더 잘 일으키는 물질로 변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황사가 심한 날에 유독 피부가 더 가렵다고 느끼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꽃가루도 빠질 수 없어요. 봄이 되면 자작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같은 나무들의 꽃가루가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바람에 날려요. 이 꽃가루 자체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데 민감한 분들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가려워지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특히 얼굴, 목, 손, 팔처럼 바깥에 노출된 부위에 잘 나타나요. 일교차가 벌어지는 봄에는 피부가 워낙 예민해진 상태이다 보니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봄이 되면 자외선도 강해져요. 겨울에는 햇빛이 약했는데 봄이 오면서 자외선 양이 갑자기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피부는 겨울 내내 약한 햇빛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당황해요. 자외선은 피부 표면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키고 피부 세포를 손상시켜서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게 해요. 겨울보다 봄에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지다 보니 피부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는 거예요. 이런 자외선이나 황사, 꽃가루가 아니어도 봄에는 실내 건조함이 또 문제예요. 봄은 겨울만큼 건조한 계절이에요. 특히 실내에서 난방을 계속 틀다가 갑자기 환기를 시키면 실내 습도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봄바람 자체가 건조하고 먼지를 많이 담고 있어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 수분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피부가 매끄럽고 가렵지 않은데 봄 건조한 공기 속에서는 피부 표면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요. 각질층의 수분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가 갈라지고 하얗게 일어나면서 가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려움이 밤에 더 심해지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어요. 밤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이불 속이 더워지면서 피부 혈류가 늘어나요. 이 과정에서 가려움을 전달하는 신호가 더 활발해져서 낮에는 참을만 했던 가려움이 밤에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낮에는 다른 것들에 집중하느라 잘 못 느끼다가 밤에 조용해지면 가려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발진이 없이 그냥 가렵기만 한 경우와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가려운 경우는 원인이 다를 수 있어요. 발진 없이 그냥 가렵기만 한 건 주로 건조함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반면 꽃가루나 황사, 특정 물질에 피부가 닿아서 붉은 반점과 함께 가려운 건 알레르기성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관리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증상을 잘 살펴두시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 봄철 환경 변화만으로도 피부가 가렵기 충분한데 사실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 안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봄철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피부과에서 나이 드신 분들의 피부 가려움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노인성 소양증이라고 하는데 6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이 겪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에요. 이게 단순히 건조해서만은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장 먼저 피지 분비가 줄어요. 피지는 피부 표면을 얇게 코팅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젊었을 때는 피지선이 활발하게 피지를 만들어줬는데 나이가 들수록 피지선 기능이 떨어져서 이 보호막이 얇아져요. 그러면 피부가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지고 봄처럼 건조하고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특히 쉽게 가려워지는 거예요. 피부 장벽 기능도 약해져요. 피부 장벽은 각질층이 벽돌처럼 쌓여서 외부의 유해 물질은 막고 내부 수분은 지키는 구조예요. 이 장벽이 젊을 때에 비해 손상되기 쉽고 회복도 느려지는 거예요. 장벽이 약해지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가려움 신호도 더 쉽게 만들어져요. 콜라겐도 줄어들어요. 콜라겐은 피부 진피층에서 피부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면서 피부가 얇아져요. 피부가 얇아지면 외부 자극이 피부 속 신경에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같은 자극에도 가려움을 더 강하게 느끼게 돼요. 혈액순환도 영향을 줘요. 나이가 들면 피부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혈액은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워요. 특히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말초 혈액순환이 더 잘 안 되어서 피부 건조와 가려움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 가려움에 더 주의하셔야 해요. 혈당이 높아지면 잦은 소변으로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게 피부 건조로 이어져요. 또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 장애도 생겨서 피부 감염이 잘 되고 피부 건조증을 동반한 가려움이 나타나기도 해요. 갑상선 질환도 피부 가려움과 관계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낮아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너무 높아져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피부 가려움이 오래 지속되면서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을 때 갑상선이나 신장, 간 기능 문제가 숨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특히 발진 없이 그냥 가렵기만 한데 오래 지속된다면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닌 몸 안 어딘가의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만성 신장 질환, 간 질환, 담도 질환 등도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건조증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가려움이 길어지면 원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듯 봄에 피부가 가려운 건 건조한 환경 탓만도 나이 때문만도 아니에요. 피부 안팎에 여러 변화가 겹치면 봄철에 특히 가려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기 전부터 피부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 그러면 이렇게 가려울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습이에요. 보습제는 단순히 가려울 때만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가 괜찮을 때도 꾸준히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전에 미리 수분을 채워두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보습제는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 발라주시되 특히 샤워나 세수를 한 다음에는 물기를 가볍게 닦고 나서 3분 안에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각질층이 아직 촉촉한 상태일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더 잘 잡혀요. 얼굴뿐 아니라 손, 팔, 다리, 몸통처럼 건조하기 쉬운 부위에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샤워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가렵다고 뜨거운 물에 오래 샤워하시거나 때를 박박 미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오히려 가려움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피지와 자연 보습 성분을 씻어내버려서 샤워 후에 피부가 더 건조해져요.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맞추시고 샤워 시간은 10분 이내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때를 미는 것도 문제예요. 각질이 생기면 때를 밀어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때를 밀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보호막 역할을 해줬던 각질까지 제거되어서 피부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꼭 피하셔야 해요. 비누 선택도 신경 써주세요. 세정력이 강한 비누나 향이 강한 제품은 피부의 유분을 필요 이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자극이 약한 순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옷 소재도 중요해요. 봄이라고 털 소재나 합성 섬유, 거친 느낌의 소재를 입으시면 피부에 마찰이 생겨서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피부에 직접 닿는 레이나 티셔츠는 면 소재를 입으시는 게 피부에 부담이 적어요. 특히 등이나 팔 바깥쪽처럼 옷과 마찰이 잦은 부위가 유독 가려우신 분들은 옷 소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꽤 나아질 수 있어요. 실내 습도도 관리해주세요. 봄은 바람이 건조하고 실내에서도 난방 영향으로 공기가 메마르기 쉬워요. 실내 습도 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가습기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세요. 가습기가 없으시면 작은 물그릇을 방 안에 놓거나 빨래를 실내에 넣는 것도 도움이 돼요. 황사나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하셔야 할 때는 마스크와 긴 소매옷으로 피부를 최대한 가려주세요. 귀가하신 후에는 바로 샤워를 가볍게 해서 피부에 달라붙은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씻어내주시는 게 좋아요.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짧고 가볍게요. 약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려움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라면 항히스타민제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서 어른들의 경우 특히 낮에 드시면 몸이 무겁거나 낙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잠들기 어려울 정도로 가렵다면 취침 전에 드시거나 졸음 부작용이 적은 종류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어떤 약이 맞는지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연고도 가려움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어요. 피부염이 생겼거나 가려움이 심할 때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는 바르는 부위에 따라 알맞은 강도가 달라요. 아무 연고나 습관적으로 바르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의료진 안내에 따라 사용하셔야 해요. 특히 얼굴에는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 가려움증은 보통 보습 관리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넘기지 말고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긁다가 진물이 나고 있다면 빨리 보러 가셔야 해요. 가렵다고 계속 긁으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상처 회복이 느리고 2차 감염이 생기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가려움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원인을 찾아보셔야 해요. 단순 건조증이나 꽃가루 알레르기라면 계절이 바뀌거나 관리를 하면 좋아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2주가 넘어도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피부 문제 말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만성 신장 질환, 간 질환, 갑상선 문제, 당뇨병 같은 전신 질환이 피부 가려움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려움과 함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극심한 피로, 밤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때는 혈액 종양이나 림프종처럼 더 주의가 필요한 원인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어요. 대상포진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앓은 분들, 몸속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는 질환이에요. 문제는 대상포진이 처음부터 물집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집이 올라오기 4일에서 5일 전부터 피부에 통증, 가려움, 감각저하 같은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나거든요. 이때 통증이 가슴이나 옆구리 쪽에 오면 심장 문제나 소화기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어깨나 등 쪽에 오면 근육통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흔해요. 그러다가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물집이 잡히면서 그때야 대상포진인 걸 아는 경우가 많아요. 대상포진은 수포가 생기고 나서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치료 후에도 통증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이어지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길 수 있고 60대 이상에서는 그 위험이 더 높아요. 한쪽 몸에만 띠 모양으로 발진이 생기거나 까닭 없이 한쪽이 따갑고 가렵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빨리 피부과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실 때는 가려움이 처음 생긴 시기, 주로 가려운 부위, 낮과 밤 중 어느 때 더 심한지, 발진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지,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그 이름을 미리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복용하는 약 중에 가려움을 부작용으로 유발하는 종류도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파악하는데 이 정보들이 중요하게 쓰여요. 엄마, 아빠, 봄철 피부 가려움이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고 때로는 몸 안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보습 관리와 생활 습관 조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오래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